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의 임시 개장이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센터와 레고 호텔에 이어 유적 박물관 건립마저 춘천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레고랜드와 연계한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적공원과 박물관이 들어설 곳입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지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23년에는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운영 주체인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월에 진행하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초 강원도가 제안해 춘천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민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민사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좀 갖고 춘천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정식 개장에 앞서 어린이날 특수를 고려해 5월에 임시 개장하겠다고 밝힌 강원도는 테마파크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적박물관은 이미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정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유적공원이라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유적공원은 먼저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또 유물박물관에 대해서는 이제 전시 계획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좀 나눠가지고 공사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도 1,8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낮게 나와 강원도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레고 호텔 역시 최근 문화재청이 기초공법 변경안을 최종 부결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장할 때까지 호텔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안전성 때문에 테마파크 출입구 위치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고랜드와 연계한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상황에서 테마파크만 덩그러니 개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국 혁신 기업 도시의 완성을 위해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지원, 협약 등의 방법이 아닌 입법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는 만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과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는 혁신도시. 기업은 없고 아파트만 가득한 기업도시. 원주 혁신도시 인구는 계획 인구의 75% 수준, 기업도시의 기업 입주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혁신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혁신 기업도시 관련법이 도시의 조성과 기관, 기업 이전에 맞춰진 만큼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앙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혁신 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 일자리 확충,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오면 요 몇 개의 특성화된 과에 오면 공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과가 나오게 되고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고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개장 2주차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비 소식이 없는 날에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방역 대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이상 징후가 없으면 손목 밴드를 채워줍니다. 방문객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백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사장과 바다 위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며 거리두기 실태를 살펴보고 안내 방송을 실시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입장객들은 3초가량 전신 소독을 마쳐야 합니다. 파라솔은 2m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설치됐고 마스크 착용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독도 열심히 해주시고 거리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편히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속초시는 방역 인원을 추가 확보해 시설물 방역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문을 비롯한 총 7개소에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방역 전담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방역을 수회 실시하고 있고 1시간 단위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포와 낙산, 속초해수욕장 등 동해안 8개 해수욕장은 밤에는 음주와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10여 개 마을은 방역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여름 마을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해수욕장 대신 무더위와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무리한 산행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설악산의 한 등산로, 산악구조대원들이 조심스레 들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60대 등산객으로 발을 헛디뎌 7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화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산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에서는 41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갑작스럽게 실신하거나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우거진 수풀에 시야를 가려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 관절이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무더위로 인하여서 무리한 산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 많은 짐을 지고 등산할 경우 탈진이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고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름철은 산의 기후가 자주 바뀌고 예상치 못한 호우와 낙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9년에 걸쳐 건강검진 자료를 확보해 시멘트 분진이 기관지와 폐회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습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서울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폐기능이 정상이더라도 기도가 좁아지고 기관지 벽의 탄성이 감소하는 등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화천 산천어 축제와 관련해 화천 군수와 나라축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난달 춘천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7개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하며 산천어 축제와 화천 군민의 자존심을 향한 흠집 내기식 비난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대학 운동부 감독이 여자 선수들을 성희롱하고 때렸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며 체육계가 중징계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모 대학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4명의 여자 선수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고 구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감독에게 4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대학을 졸업한 상태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며 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결론지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강릉 하키센터가 첨단 디지털 공연장으로 조성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하키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 연계 첨단시티 실증사업 공모에 뽑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1억 원 등 96억 원이 투입돼 디지털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디지털 공연장은 3D 매핑 기술과 홀로그램, 스마트 스테이지 등의 기술이 도입되며 하키센터의 아이스리크 경기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 환경 보전을 위해 토지 매수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영월과 평창, 정선구는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동강유역 사유지를 사들여 오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 정화 사업을 벌입니다. 영월구는 동강 할밋꽃 보존을 위해 서식지인 영월읍 문산리 일대 21만 5천여 제곱미터를 우선 매수할 계획입니다. 동강유역 토지 매수 사업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2003년부터 해마다 영월과 평창, 정선 지역 30만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백 시민 3명 중에 1명은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일 기준 탄탄페이 회원은 15,742명으로 출시 100여일 만에 시민 3명 중에 1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발행액은 78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 5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태백시는 탄탄페이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회원 간 송금과 모바일 결제, 택시 요금 결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주민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행복교육지구를 2021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돌봄 등 각종 교육 연계 활동과 공교육, 마을별 교육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평생교육 등을 지역 특색에 맞춰 융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태백과 화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6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강원도 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대관령 음악제와 평화생태지역 페스티벌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제17회 대관령 음악제는 드라이브인 콘서트와 트럭 콘서트를 포함해 14차례 공연에 나섭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평화생태지역 페스티벌은 무료 공연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인터넷 사전 접수를 시행합니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위축된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개최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도가 올림픽 기념관을 올해 하반기에 개관합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과 평창올림픽의 하나 된 열정 등 4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옛 평창올림픽 개회식장과 폐회식장 일대에 총 5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91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해 이르면 오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FA컵 8강전에 오른 강원FC가 오는 29일 울산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오는 29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홈팀 울산 현대를 맞아 하나은행 FA컵 4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강원은 K리그 1에서는 울산 현대에 0대3, 0대1로 무득점 패배를 당해 이번에 서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유치원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설립별, 규모별로 10개 유치원을 표집 선정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방학 중 급식 운영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방문 결과를 분석 평가해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 유아교육 시행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춘천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